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이제 다 준비됐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어느 날에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고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저희 그럼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저희 인사 말씀과 배우분들의 배역 소개까지 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좋은 관람이 되셨기를 바라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이용기 감독님이셨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와이프를 잃고 조금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다가 우연하게 한 여자를 만나면서 내 자신을 좀 내면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역할의 강수역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혁의 천우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기자님들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럼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 바로 전달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자리에 계실까요? 오른쪽 앞쪽에 계신 기자님. 네, 제가 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네, 안녕하세요. 전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에게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니까 단순한 로맨스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그 모성애를 강조한 건지 아니면 부부애를 강조한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성애하고 부부예요. 글쎄요, 그 어느 쪽을 메시지의 어떤 그 소재로 한 건 아니고요. 두 사람 다 어떤 형태로든 그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부부에 관한 것이든 모성애에 관한 것이든 각자의 사연들이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하나는 엄마와 관련된 사연인 것이고요. 한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종류의 상처지만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지 그 어느 쪽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헷갈리실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왼쪽 편에 있는 기자님, 네, 질문 있으시다고 하셔서. 네. 네, 서울경제스타 한혜선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에서 배경적인 면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좀 나타내고 싶었던 메시지를 한번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타이밍을 맞춰서 노을지는 장면에서 그렇게 찍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로케이션 설정 과정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 거죠, 기자님? 네. 첫 번째 질문이 저희 영화 배경에 대한 설명. 너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요. 네, 첫 번째는 배경에 따른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배경을 설정하신 이유가 예를 있다. 들면 어떤 배경을 말씀하시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좀 아, 노을 지는 예. 배경이 많잖아요. 아, 예. 그게 마지막에 완전히 그 상황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 어느 바다와 인접한 어느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그 바다가 주는 어떤 뭔가 공허한 어떤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서 영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바다 쪽의 풍경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대부분 그 인접 지역에서 다 그거를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 노을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한 부분은 실제 그 시간대에 찍은 것도 있고 일부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작업 그 시간대를 찾아서 찍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다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있죠. 정확하게 그 시간대를 노려서 찍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좀 빌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중앙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성동화 김지영 기자인데요. 저 영화를 너무 잘 봤고요. 전 영화를 보면서 이 질문이 이렇게 되게 흔한데 되게 궁금했던 적 처음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왜 이 영화를 선택해서 연기했을까가 너무 궁금했고요.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그 배우들의 그 연기를 끌고 가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그 연기하시는 당사자들은 되게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고충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김남규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사실 시나리오를 받고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고사를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했었지만 어른 동화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이지만 조금 영화에서 판타지의 장치적인 것, 소재는 아니지만 장치적인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해적 같은 경우에서 보여주는 CG에 대한 것들은 판타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아니면 궁금증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좀 소재보다는 장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판타지가 어떻게 이 이야기의 흐름에 크게 거릴 경 없이 잘 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어가지고 지금 고사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시나리오를 받아서 봤었을 때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그 예전에 받았었을 때 보지 못했던 감정들, 강수와 또 미소에 대한 감정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고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처한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그때 이제 되게 느낌이 생소했어서 제가 느낀 이 감정들 관객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윤기 감독님이 이제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사실 이윤기 감독님 그 전에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윤기 감독님 작품스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윤기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들 또 이야기 전개를 어떻게 푸실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여배우가 또 우리 천은 씨도 같이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충이라는 건 사실 어떤 작품마다 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보면서 사실 고민이 되는 거는 뭐 저희가 봤던 관은 아무래도 같이 고생했던 스태프들이 같이 봤던 관이라서 이렇게 잘 좀 더 편하게 웃어주시면서 좀 봤거든요. 웃음이 뭐 이렇게 박장대소까지는 아니지만 흐뭇하게 웃어줄 수 있는 장면에서 좀 웃어주시고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좀 격한 장면에서는 저희들의 연기나 뭐 음악이나 이런 거보다 본인들이 고생한 거에 더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많이 격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면서 봐서 좀 재밌게 봤는데, 좀 자연스러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든 어떤 연기든 조금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들. 아무래도 뭐 아까도 얘기한 좀 판타지적인 장치적인 요소에서 천우 씨는 1인 2역을 하느라고 좀 힘들었겠지만, 뭐 제 3자가 보기에 자연스럽게 보여야 했고, 또 천우 씨 없이 저 혼자 연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아무래도 상대 배우가 없으니까 제가 자꾸 오바를 하게 되더라고요. 연기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고, 상대 배우가 이렇게 했었을 때를 고민을 하고 계속 혼자 할 때 좀 오바를 해서 그런 부분을 누르는 고민,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남길 오빠처럼 처음에는 고사를 했는데요. 이 사실 고사를 처음 했다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맡은 역할에 대한 어색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느끼기에 약간의 낯간지러움이 있었고, 제 캐릭터에 대한 대사나 그런 톤 자체가 너무 지금까지 봐왔던 캐릭터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청순 가련하면서 아련하면서, 게다가 대사 톤도 약간의 문어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 좀 낯설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색함이 좀 저한테는 불편하게 다가왔다가 이제 감독님하고 남길 오빠하고 만나게 되면서 그때 제작 발표회 때 했던 얘기처럼 이런 다양성 영화에 대한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윤기 감독님과 남길 오빠는 제가 이제 첫 작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좀 흥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도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가 다 어둡고 조금 진지하고, 물론 이것도 아픔이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질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라는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좀 도전이었고, 고충이라고 하면 1인 2역이어서 어렵다? 뭐 아니면 시각장애인의 연기여서 어렵다? 물론 작품마다의 어려움은 다 다르지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캐릭터를 분석하고 할 때 사실 아쉬운 면은 조금 있었죠.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모습과, 그리고 1인 2역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감성에 대해서 조금은 제 시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다른 오감을 묘사해서 디테일하게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제 캐릭터에 미소에 묻혀놓기에는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가 가야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지만, 체력적으로 어렵다, 뭐 아니면은 연기하기 힘들었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만 힘들었습니다. 아니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왼편에 있는 기자님 질문 먼저 받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천우희 씨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뭐 밝은 캐릭터다, 이번에 도전을 하시게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뭐 결국에는 또 관객을 울리시는 또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지점에 있어서 팬들도 되게 이제 그만 울렸으면 좋겠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사실 아주 아픔이 없는 정말 순수하고 정말 밝음만 있는 캐릭터도 해보고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딘가 이렇게 내면의 갈등이라든지 그 복잡 미묘한 것을
뭐랄까 미션이 항상 주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내면의 아픔이 깔려 있는 역할이었는데 왜일까요? 저도 물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지치거나 어렵지 않은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를 보면서 막 안타까이 여긴다거나 아니면 정말 기자님 말씀대로 이제 그만 좀 올려라, 그만 좀 조금 이렇게 착잡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봐 약간 걱정은 돼요. 그런데 이 역할을 맡음으로써 제가 캐릭터를 맡을 때도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거든요. 전작들에 대해서 혹여나 이질감을 가져서 거부감이 들면 안 되니까 밝은 캐릭터 뭐 전에도 다른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멜로나 정말 비크 코미디나 이런 것도 너무 하고 싶지만 제가 그것을 지금 당장 한다면 다른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그거는 항상 도전을 하고 싶지만 마음 한켠으로 때가 됐을 때 할 것 같고요. 이 캐릭터는 저는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왼쪽 뒤쪽 편에 있는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중앙인가요? 네네, 중앙 쪽.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의 성선혜 기자이고요. 김남길 배우님과 천우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김남길 배우님은 오랜만에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섬세한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사실은 강약이 분명하고 임팩트가 센 캐릭터보다 이렇게 좀 그 섬세한 캐릭터가 저는 배우가 연기하기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좀 까다로우신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보시면서 만족도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천우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1인 2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시각장애인 설정도 있고 하고 그 부분이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지만 전작 곡성에서도 좀 이렇게 비슷한 존재를 연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많이 느낌이 다르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좀 이런 영적인 존재를 음산하지 않고 발랄하게 접근하신 점이 저는 되게 특이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보시면서 또 그 얼만큼 또 만족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남길 배우님 먼저.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 질문을 영화 잘 봐주셨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의 제 개인적인 만족도지만 보시기에 제 연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점 만점 10점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연기를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이게 만족감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데 꼭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영화를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느낌이 좀 든다랄까요? 그때는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근데 옛날처럼은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옛날처럼이라고 해봐야 뭐 7, 8년 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뭐 매 작품마다 제가 뭐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이제 언론 배급 시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만족스러웠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 개인적으로 좀 70점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작품 할 때마다 계속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계속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자꾸 하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자꾸 영적인 존재를 연기를 하고 약간 현실과 다 있는 듯 하면서 다 있지 않는 그런 인물을 좀 연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뭐랄까 이 미소에 대한 연기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그게 막 낯이 간지러운 거예요. 뭐였냐면 약간은 더 여리여리하고 뭔가 아저씨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거를
대사 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판타지 영화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그 이미지가 저는 사실 너무 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그 여자 캐릭터가 주어지는 그 이미지라는 게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내가 만약에 미소를 연기한다면 어쨌든 배우 천우희가 연기하는 거니까 그냥 나다운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은 더 깨발랄하고 조금은 더 친근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처음에 감독님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의 그 기존에 있던 그 캐릭터를 조금 벗어나고 싶었고요. 고충이라고 하면 만족도? 고충? 만족도는 저도 작품마다 이제 영화를 연기를 하고 나면 이게 아쉬웠는데 이게 이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작품으로 완성된 영화로 봤을 땐 또 다른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들은 항상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영화에서 진짜 요번에 처음으로 내가 진짜 인생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엄마 미용실 씬에서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 씬을 찍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연기를 하고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집중이 되고 몰입이 돼서 제가 제 연기가 궁금한 거예요. 살면서 또 그런 감정은 처음 느껴봐서 정말 이게 어떻게 담겼을까 싶었는데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연기를 볼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영화에 좀 남아 있습니다. 보고 싶네요. 그래서 매번 인생 연기를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또 잘하시니까 그래서 만족도 점수를 점수로 얘기하자면 몇 점을? 점수요? 네. 점수로 하면 너무 낮으면 또 별로였나 보다 이랬을 수 있고 높으면 또 안 되니까 전 75점.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왼쪽 뒷편에 있는 기자님 질문 이어서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주환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요즘 영화 전공하는 학생들 졸업작품을 몇 작품 봤는데 장애를 소재로 한 것들은 조금 비슷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느 날을 봤는데 상업성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영화라서 상업성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일부러 더하셨는지 감독님의 설명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영화 보는 내내 삶과 죽음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존엄사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죽음에 대한 것은 감독님의 평소 개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어느 자리에서는 그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원래 영화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던 스토리를 제가 받은 거였는데 그 안에 이미 장애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설정이 있었고 마지막에 존엄사라고 하죠. 안락사 혹은 존엄사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물론 그 두 가지는 어떤 다른 영화 감독이든 작가들이든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소재예요. 불편하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당사자들 만약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존엄사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랑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 자체가 처음에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가능하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인데 그것이 100% 성취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설정과 이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영화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냐? 꼭 장애인이 나와야 되냐? 꼭 마지막에 그렇게 뭐 그런 극단적인 어떤 형태의 결말이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는 어쨌든 그것 자체를 놓고 시작한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어떤 것을 넣어서 상업적으로 만들 것이냐 쪽이 아니었고 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색채가 안 드러나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쪽으로 고민을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뭐 그 뒤에는 이제 그냥 이제 결정이 어느 정도 된 이상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않고 간결하게 이제는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거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뭐 어떤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이걸로 사람들에게 좀 더 뭘 후벼 파고 뭘 더 극단적인 슬픔을 던지고 이러려는 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던 게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좀 투영돼 있던 건지 예. 네, 제가 두 가지 질문하면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또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남겨진 사람이죠. 여기서는 이를테면 그리고 버려진 사람이죠. 한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겨진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이 일반적인 삶은 아닐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일일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것에서 꽤 근접한 어떤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경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쯤 그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에서 오는 어떤 그런 소감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측 뒤쪽에 계신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이게 TVN 이뉴스의 오미정 기자인데요. 천우희 씨께 질문 드릴게요. 가벼운 질문인데요. 천우희 씨 이번 캐릭터가 기존에 연기했던 캐릭터에 비해서는 좀 밝은 캐릭터인지 오늘 의상이 굉장히 과감하신데 스커트도 그렇고 오늘 의상을 입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과감한 의상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선택입니다. 사실 영화 분위기에 맞춰서 입어볼까 하다가 또 봄인지라 어깨도 훅 한번 파보고 치마도 짧게 입어보고 해봤습니다. 네, 됐나요? 질문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왼쪽 뒤편에 계신 기자님, 중앙 쪽에 계신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세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따뜻한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좀 천우희 씨께 질문 드릴 건데요. 앞서 이야기하신 인생 연기 장면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연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회상신으로 짧게 나오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되게 중요한 신이고 그래서 표정에도 많은 걸 담아서 연기를 하신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연기한다는 게 때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시기에 좀 애썼는지 또 시각장애인 연기하시기에 따로 준비한 특별한 뭔가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조심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를 도와주셨던 선생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연기 코치를 했다기보다 대화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어느 날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대화를 해보면서 제가 내가 얼마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래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의외로 너무 많이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런 설정이 물론 디테일하게 제가 뭐 걸음걸이라든지 아니면은 움직임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연구를 했지만, 그냥 생각 자체를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할 것이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반성이 됐었고, 준비하면서는 물론 도움도 있었지만 그 장면이 사실은 조금 더 길기는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점프 컷으로 연기가 나왔지만 그 작은 짧은 회상씬에서도 조금이라도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 뭐야 흉내만 냈어라는 얘기를 듣고 싶진 않아서 제 딴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저도 시선 처리를 연기를 하고 연구한 대로 연기를 하면서도 이게 테이크가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뭐 부딪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손이 나간다던가, 이런 제어 또한 쉽지 않았다는 거를 이번에 느꼈고, 일단 신체적인 뭐 어떤 설정, 묘사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보다는 작았던 것 같아요. 그 충격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추가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 작품들에서는 좀 남녀 사이에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 또는 뭐 그리움이라는 감정, 이런 것들로 좀 이제 중점되는 영화들을 많이 다루셨는데, 작품에서 좀 강수와 미소의 관계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전 작품에서 봐왔던 어떤 그런 인물 관계들과는. 그래서 이번에의 어떤 두 사람들은 좀 어떤 감정들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연출에 포커싱을 좀 하셨는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또 여자 주인공이 나오면 어느 한쪽이 영혼이든 사람이든 그들이 꼭 뭔가 로맨스를 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뭐 저희들 내부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 기대를 비껴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인생의 어느 짧은 순간에 아주 그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두 사람이 의식의 여행을 한다라는 그런 파트너로서도 충분한 이야기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로맨스에 대한 고민, 그렇게 좀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 가능성을 두고 시작을 하고 짚어보고, 그래도 역시 가야 될 방향은 이것이 최선이 아닐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거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한 가지 더 이제 배우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영화에 대해 이제 두 분의 남녀 케미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계신 관객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서로 함께 연기하게 되신 소감, 서로 호흡을 맞추게 된 소감, 그리고 아까 뭐 개인의 이제 연기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서로의 장점을 한 가지씩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칭찬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지 김남길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두 분 케미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서로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된 소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장점을 한 가지씩 칭찬해 주신다면 어떤 게 될지 질문 드립니다. 스스로 아니 뭐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둘에 대한 뭐 멜로나 로맨스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멜로가 아니다라고 힘주어서 얘기하는 건 나중에 혹시 천우 씨랑 멜로를 찍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식상함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둘의 케미 전체적인 뭐 다 좋았던 것 같고 연기적으로 아무래도 배우는 연기에 대한 케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연기적으로 주관이 받거니가 잘 되다 보면 서로 다 되게 더 멋져 보이거나 더 이뻐 보이고 더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뭐랄까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더 좋아 보인다 그럴까요? 그래서 천우 씨랑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기본적으로 뭐 센스가 굉장히 좋은 배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핑퐁이나 주고받거니 하는 것들의 감정적인 것들이 되게 잘 돼서 왜냐면 개인적으로 본인 연기만 하려고 하는 배우들도 사실은 뭐 선배 후배 할 거 없이 그런 개인적인 배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전체를 좀 볼 줄 알고 내가 돋보인다는 것보다 작품을 위해서 작품이 돋보이기 위한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해나 양보 상대 배우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배우여서 뭐 두말할 거 없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김남길 오빠랑 케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게 없는 게 연기했던 크랭크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굉장히 호흡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오빠 말씀대로 본인만 연기하려는 분들이 있다거나 그냥 자기 캐릭터만 생각하느라고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빠 같은 경우는 저 같이 상대하는 연기자도 그렇지만 전체를 볼 줄 알더라고요. 그냥 현장 그 자체를 다 배려하고 그래서 약간 뭔가 대장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게다가 촬영이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스텝적인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쓰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보다 선배님이지만 가장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영민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똑똑한 네 정말 똑똑하셔서 그것을 근데 어필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잘 녹여낸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합니까? 네? 정작 본인 연기 못하는데 본인 연기 보니까 옷이라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네요. 왜 그러세요? 선배가 셀프 디스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기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한 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 중앙에 계신 기자님이요. 네. 예, 평론가 강임호입니다. 김남길 씨하고 천우희 씨 두 분께 각각 하나씩 질문 짧은 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올해 지금 개봉된 한국 영화 가운데서 굉장히 가장 롱런할 것이라는 예측을 미리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정성경 씨를 쓴 것이나 윤재문 씨를 쓴 것이나 이런 문제들도 그렇지만 흔하디 흔한 판타지하고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그것에 대한 제 판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분이 각각 왜 이 사람 눈에만 띄게 됐는지
왜 나는 이 사람만 보게 될 수 있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해주지 못한 무엇이 있기에, 혹은 이 영적인 것 내지는 뭐 다르게 표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내게 다가왔을까? 그것을 각각 자기의 캐릭터에서부터 한번 비롯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영화 잘 봐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되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감독님이랑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아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만약에 그냥 강수 캐릭터를 얘기했었을 때 나레이션에 서서 나오지만 사실은 감독님도 이제 간접적인 그런 경험도 있고 저도 간접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7년 8년 되는 아픈 사람이 집에 있는 가족이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병문안을 갔는데 부모님 다른 분의 부모님이셨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7년 8년 됐는데 눈물을 보이거나 덤덤하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사실은 그냥 막말로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이 영화를 하면서 좀 간접적인 경험을 했던 걸 끄집어내서 좀 극대화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들, 그렇게 뭐 남겨진 사람들 입장에서 누군가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을 때 잘 못해줬을 때 그 죽은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생각이 꼭 죽지 않는다고 해도 아픈 것도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들 때문에 조금 그런 죄책감들 때문에 강수가 사실은 정상적인 삶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굉장히 외면하면서 그 아픔을 좀 비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소를 봐서 강수가 원래는 결심을 한 게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을까? 와이프랑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미소를 찾는 거거든요. 초반에 그런 설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토닥거리면서 당신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떠나간 사람이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지 않을까. 그래서 강수에게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소가 왜 강수 눈에만 보일까? 강수도 그렇고 라고 생각했을 때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 설정에 대해서는 뭐랄까 왜라는 걸 안 붙였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미소가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라든지 호정 언니라든지 보이지 않고 왜 정말 애꿎은 아예 모르는 강수한테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랑하고 본인이 사랑하고 본인을 사랑해주고가 아니라 본인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보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였냐면 그 호정 언니도 또한 그러잖아요. 이 친구는 절대로 자살할 친구가 아니라고.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되게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얘를 잘 알아. 아니면 넌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아픔이나 실제의 감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강수와 미소가 이렇게 보이게 된 거는 정말 가슴 깊이 묻어져 있는 아무도 모르고 싶은 그런 꽁꽁 숨겨놓은 아픔에 대해서 서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이제 기자간담회 마치려고 하고요. 저희 천우희 씨부터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이번 작품을 어떤 날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지 마지막 인사와 함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든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가 관객분들한테 다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또한 처음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리고 영화를 찍어가면서 그리고 또 완성된 걸 봤을 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달랐는데 물론 관객분들이
한 번의 평가로 정해지겠지만 그래도 각기 다른 그 평가들이 너무 궁금하고요. 영화 재밌게라기보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날이 됐건 어느 분이 됐건 영화를 사실 많이 봐주시면 가장 감사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남겨진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뭐 아픔 있는 사람들끼리 봤으면 하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태까지 뭐 어떤 비밀이나 아픔을 하나씩은 다 간직하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뭐 다 여기 계시는 기자님 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나 뭐 저희나 다 어떠한 특정인 누구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냥 모든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봄 시작되는 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4월달에 개봉을 하니까 또 좋은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또 배우분들이 그 질문에 답한 것 중에 왜 서로에게만 보이는가 라는 거에 제가 하나만 더 붙이자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 두 번쯤 느낄 수 있는 어떤 간절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 혹은 누군가와 그걸 나누고 싶다라는 간절함, 그것이 영화기 때문에 그것이 구현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간절함이 아니었다면 서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간절함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어느 날 지금 뭐 아까도 질문을 다른 자리에서 어느 날이란 제목을 왜 지었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되게 좀 모호한 제목이죠. 하지만 그 어느 날은 어떤 사람에겐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특별한 어느 날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와 헤어진 어떤 사람들에겐 하루하루가 너무나 간절한 어느 날이 되겠죠. 영화를 보는 그 어느 날도 뭐 의미가 있다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느 날 기왕이면 상처받은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상처에서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느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분들이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영화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단 영화 속에서 단 1분이라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나간다면 저희가 의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객분들이 그런 어느 날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무대 정리 후에 저희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은 왼편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